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꼭 일주일이 걸렸는데 이런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은 다음 주에는 4만 명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달라진 코로나 검사 체계가 오늘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동네 병원과 의원들에서도 검사와 치료 등이 시작이 됩니다. 첫 소식으로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게 늘어선 시민들, 그 옆으로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위해서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213곳, 선별진료소 256곳에서 코로나 검사 체계가 바뀝니다. 기존의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나머지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은 그동안 불려졌던 고위험군과는 다릅니다. 우선 만 60세 이상이 PCR 검사를 받습니다. 만 60세가 안 됐더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사가 진료를 보다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써준 경우, 또 감염 취약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역시 고위험군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데요. 여기서 양성이 뜨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다면 키트를 제품에 함께 든 폐기물 비닐봉투에 넣어 선별진료소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때 진료소와 검사소에서의 모든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일부 동네 병원과 의원도 오늘부터는 이러한 체계의 코로나 검사는 물론 재택치료에도 참여합니다. 여기에서도 검사는 무료이지만 진료비 5,000원이 듭니다. PCR 검사까지 해서 양성이 나오면 먹는 치료제를 그 자리에서 처방받고 곧바로 재택치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택치료 관리도 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1,000곳이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2월 3일에 343개소가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후 참여 병의원이 계속 확대되어 1,004개소까지 운영되게 됩니다. 집 주변에 있는 참여 병원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코로나 홈페이지 또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서도 동네 병원과 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하나 둘 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 때문에 확진자는 늘지만 중환자는 줄어드는 걸 감안한 조치인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마스크 없이 가까이 붙어서 파티를 즐깁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방역 수칙을 푼 덴마크의 모습입니다. I'm excited. We'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for so long. 확진자가 하루 수만 명이지만 아픈 사람이 적어 괜찮다는 겁니다. You have to look at what happens at our hospitals, what happens at our ICUs, and there we are just seeing each day a decrease. 덴마크뿐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주류 판매 시간 제한과 재택근무 의무를 없앴습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도 수칙 완화에 동참했습니다. 3차 접종률이 높아졌고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경고에 나섰습니다. We're calling on all countries to protect their people using every tool in the toolkit, not vaccines alone. 오미크론 발견 10주 만에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명이 넘게 감염됐다며 아직 승리 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 유행에 접어든 만큼 확산을 막는 게 우선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 유럽에 비해서 중환자 대응 역량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면 그때서야 방역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2만 명도 넘어선 상황에서 물론 나라별로 다르긴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를 먼저 겪은 다른 나라 상황들을 또 눈여겨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하루 100만 명이 넘게 나오던 것에서 이제 40만 명대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선 기자, 그런데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 4주 동안 미국에서 6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숨질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2,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있는데요. 이는 2주 전보다 무려 3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 통계는 확진자의 후행 지표인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분석입니다. 그래도 신규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2만 4,077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에도 1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확진자 추이는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짚어보겠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부터는 일부 동네 병원이나 또 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의심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루 10,000명 집계된 게 이제 지난주였고요. 꼭 일주일 만에 이제 2만 명 어제 넘어섰고요. 오늘 더 이제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잡히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그 이전에도 이 4,000명에서 8,000명 올라가는데 한 주일 걸렸고요. 네. 예, 2주일 정도에 4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매주일 2배씩 올라갔다는 더블링 타임이 한 주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오늘도 아마 최대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가 줄어서 거의 주말이랑 비슷한데 지금 이 오미크론 확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말 효과라는 것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해외 사례에 비해서 남아공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파고는 사실은 좀 늦습니다. 우리는 12월 1일 날 첫 확진이 된 이후에 지금 한 2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파도가 상당히 좀 낮은 데 비해서 길게 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예. 이 전체적인 규모 확진자의 규모도 아마 10만 명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3차 접종률도 상당히 높고 예. 사회적 거리 두기도 적당한 시기에 지금 시행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의 방역 의식이 높기 때문에 해외 사례처럼 그렇게 방역 체제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또는 의료 체제가 좀 붕괴되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고 잘 넘어갈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좀 있습니다. 전에 이제 더블링 말씀하셨는데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4만 명, 2만 명이고 다음 주에는 한 4만 명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우세종이 되는데 한 8주 정도 걸렸고 지금 네. 뭐 지배종이 된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양성률이 한 9% 정도 되고요. 네. 임시선별검사소라는 데는 증상이 없거나 혹은 경증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진단을 받는데 거기서 나오는 확진자들이 전체 확진자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이미 전체로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는 더블링 타임이 더 빨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확산은 대대 3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까지 시간을 두고 좀 길게 가면서 또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늦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완만하게. 이런 것이 우리 방역이나 의료 체제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면역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오미크론의 특성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제 전파력은 높고 하지만 치명률이라든가 중증화율 이런 것들은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계시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오미크론이 반갑다.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건 유행이 끝나간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이 긍정적인 판단을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렇게 될 것으로 아마 생각은 되지만 아직 반갑다고 할 시기가 아닙니다. 예, 분명히 아직도 위험한 시기고요. 전파력이 강해졌다고 그래서 유행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고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네. 예단할 수가 없는 시기인 것이고요. 예. 전파력이 강한데 치명력도 강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델타라는 변이 오미크론이 생기기 전에 바이러스를 보면은 알파나 베타에 비해서 전파력이 2배 강해지면서
또한 치명률도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네.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상을 뛰어넘고 아하. 나온 것인데 예. 앞으로 나오는 변이들도 아마 전파력은 강하지만 예. 사실은 독성은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동물에서 새로운 것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서부터 나왔고 중간 숙주를 거쳐서 우리한테 왔는데 예. 우리는 지금 중간 숙주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간 숙주에서 증식을 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네. 오히려 사람 중에서 면역이 약해진 사람들한테서 그 감염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거기서 많은 증식이 일어나서 예.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예, 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백신을 많이 맞지 않은 나라들의 백신을 많이 공급하고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검사, 진단 검사하고 치료 시스템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고위험군 위주로. 그래서 보통 고위험군이 아니면은 이제 신속 항원 검사부터 이제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PCR 검사보다 이제 정확도가 떨어져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말이죠.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한 100배에서 1000배 바이러스 양이 많아야 양성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PCR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바이러스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양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자가격리되어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첫날부터 나오지 않거든요. 뭐 5일, 6일 후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감염원이 한 번인데 사람 안에서 바이러스가 늘어나면서 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감지가 되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는 뿐이지 딱 그래서 한 번에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음성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만 음성이 양성으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양성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양성이 나왔다고 그래도 또 이 PCR 검사에 비해서는 이 양성이 확실한 양성이 아닙니다. 지금 26일에서 30일까지 숫자는 적지만 84,000명 중에서 687명이 양성인데 실제로 PCR을 해보면 523건, 즉 76% 정도의 정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양성도 양성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선별 검사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예. 그중에서 양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래서 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부 교수님들은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이게 어쨌든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 PCR 검사로도 실제로도 이제 양성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 정도 높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에서 하루를 더 기다려서 PCR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미리 양성으로 간주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요.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그 인구가 결국은 그 자원 낭비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확진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분들은 격리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 치료는 다르죠. 지금 팍스로비드도 네. 낭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양성을 확진하는 데는 PCR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 뭐 임신진단 키트랑 마찬가지로 이건 선별 검사일 뿐이고 네. 확진 검사를 해서 양성을 찾아내고 바로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예. 신속 검사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거기서 양성이 나왔다 하면 바로 PCR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내일이군요. 내일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제 확정돼서 발표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방역 대책이? 이 방역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고심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미크론이라는 유행이 굉장히 지금 급증세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역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체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시기에 맡기기 때문에 네. 약화시킬 수는 없고 또 강화시킬 시기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 시점이 되면은 피크가 꺾이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건 그다지 네.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료 체제가 안정된다면은 그때에는 서서히 완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완화는 어렵고 또한 강화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일단은 뭐 6명 밤 9시 이 부분은 그대로 갈 것으로 예, 현재 같다라는- 방역 체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